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연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연말과 함께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까? 영상의 첫 화면은 메리츠 운영자산 대표였던 존 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장 격렬하게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곳, 바로 주식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과 파생 상품 등 코스피에 등록된 수는 무려 1,700개 정도이고 코스닥은 약 1,500여 개가 됩니다. 줄 잡아도 대략 3,000개가 넘는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시가총액 순으로 한 줄로 세워놓고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가장 평균에 가까이 위치한 기업이 한글과 컴퓨터로 시가총액 8,000억, 그리고 매출 4,000억 정도가 되는 기업 규모가 국내에 상장된 종목들의 평균치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자료의 근거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현재 한컴은 주가가 조금 밀려 시총이 약 7천억 원이 안 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종목 개수로만 따진다면 평균 8천억 기준에서 그 이상 되는 종목 수는 불과 전체의 10% 정도, 그러니까 3,000개 중에 약 300개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하로는 90%죠. 대략 한 2,700개의 회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지수가 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지수 상승과 무관하게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약 500조가 안 되죠. 조금 안 되는데 평균 시총이 5천억이라 한다면 이런 회사 1000개의 규모가 삼성전자의 시총과 맞먹기 때문에 상위 10%의 300여 개의 회사가 지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다고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몇 개의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머지 90%의 회사의 등락은 오히려 전체 지수 변동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서로 상장 종목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중간값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8천억 규모의 회사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 종목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 국내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 평균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좀 감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 특히 신규 종목 매수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은 회사를 판단할 때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리고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유튜브에 소개하는 기업들이 매수를 추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종목 분석을 통해 그 기업의 이해를 바쁜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점을 크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99%입니다. 정확히 99.11%이죠. 여러분, 표면적인 이 숫자가 도대체 가능할 거라고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99%가 넘었을까요? 순이익이 99%라면 혹시 또 모를까? 어떻게 본연의 사업을 통한 이익률이 이토록 높을 수가 있는 걸까요? 과연 이 회사의 사업 매출은 무엇으로 발생시키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약 2,5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00%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정말 억소리가 날 정도로 마치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8천억 회사가 한 분기의 매출이 2,500억이라는 사실도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90%를 넘어가고 있으니 도대체 여기 뭐하는 회사일까요? 아니 궁금할 수가 없겠지요. 이 회사는 신기술 사업 금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우리투자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설립 후에 정보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그리고 환경 등 국내 벤처 사업 전반에 걸쳐 1998년부터 꾸준하게 투자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잘 될 회사에 미리 투자를 하고 이 회사가 잘 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벤처 투자 또는 엔젤 투자라고 일컬어지는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저도 이 기업을 보기 전에는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을 보면은 여신 전문 금융법상의 신기술 사업 금융업과 시설 대여업 및 할부 금융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고 이 기업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면 수익이 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수익을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제 신기술 사업자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는 전형적인 투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결성 및 관리, 기업 구조조정 업무, 일반 대출 업무 등도 함께 하고 있지만 주력 사업 부분은 신기술 사업 투자가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요, 주식 투자로 평가손익을 3,400억 정도 시현을 하였고 3분기 현재 투자 지분이 약 4,5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환상적인 투자 실력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2분기 매출은 고작 33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분기 매출이 2,500억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점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깊이 알아보니 여기에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3분기 매출로 잡혀있는 2,500억이라는 숫자는 그 투자한 투자 지분에 대한 평가손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 기술투자가 투자한 지분의 가치가 약 2,500억 정도의 평가손익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법상에 이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면은 3분기와 같이 매출 실적이 오르지만 평가를 하지 않는 분기에는 처분 실적에 대한 매출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하실 때 매우 좀 유의하실 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매출 실적은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분을 해가지고 손익을 갖다 현실화한 게, 수익을 현실화한 게 아니라 어떤 지분의 가치 평가에 어떤 뭔가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제3자의 어떤 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된 그런 지분 가치가 현재 2,500억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8천억, 시가총액 3분기 매출 2천억이 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말 간단한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먼저 그 자본금 420억이고요. 자본금은 꽤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투자가 주업이기 때문에 이 자본이 거의 이 상품이 돼가지고 이 어떤 투자된 자본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420억,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요. 그 현재 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5천억 원에 가깝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없고요.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무려 3배가 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고작 26%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익 잉여금이 무려 3,400억이나 됩니다. 물론 처분 손익이 아니라 평가 손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투자 회사다 보니 제조 시설이나 판매 관리비 등이 전무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 수가 고작 1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직원 12명이 3분기 매출을 2,500억을 했는데, 물론 이제 외형상이죠. 인당 200억의 매출을 3분기 3달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으로만 보면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합리적이지 못하겠지만, 투자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와 함께 실제 처분했을 때의 손익 실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분기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흥미로운 사실과 함께 시가총액 평균에 위치한 이런 기업을 한두 개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식 투자에서 신규 종목을 고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기술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할 텐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투기라 저는 항상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향한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기술 투자 종목에 대해 짚어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하고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실체가 없잖아요. 이건 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면 위험을 좀 더 줄이고 수익은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종목에 투자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금을 캐는 광부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기술 투자 종목 분석을 위해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국내의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중개하는 업체는 모두 4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곳이 있었는지 이 종목 분석하면서 처음 알게 될 만큼 비트코인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혐오한다고 할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 기술이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이 비트코인에 열광할수록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도 자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 포함하여 듣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다른 벤처 기업들에게도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 3분기에도 어떤 평가 손익이 약 2,5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두나무 그 주식 지분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현재 이제 두나무 쪽에 지분 평가액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 우리 투자 기술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투자된 회사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 종목 우리 기술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은 천천히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제 4,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4월에 이제 13,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현재 9,000원 초반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열풍에 어떤 그 연동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갖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주가 대비 이익 퍼가 약 3배가 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ROE는 작년 기준 무려 125%나 됩니다. 놀랍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 처분 손익이 아닌 평가 손익 바탕으로 산출된 숫자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찌 보면 좀 야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나약한 본능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방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니지만 뭔가 일확천금을 열망하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투기적 어떤 이런 방식들이 무척이나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이제 없겠습니다.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금을 캐기 위해 서부로 죽을 고비를 넘겨 도착해서 금을 캐다 또한 많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다쳐 인생의 어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야 했죠. 그 일확천금을 위해서 이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어떤 성향인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기업들은 아직도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일부 자료를 만들어주신 저희 그 블랑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을 통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후원은 DK 인베스트 채널을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